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의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금씩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충격적인 인명사고에 조현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 시민에게 조현병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비교하여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뢰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선생님, 저 조현병은 아니겠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걱정과는 달리 조현병 역시 관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역시 조현병 진단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조현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정신과 질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전구 증상이 향후 조현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 1%의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유병률 1%라는 것은 일반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조현병 환자라는 것인데요. 이는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일단 조현병이 다른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등의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과 비교하여 다른 가장 큰 차이는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검증력이라는 것은 현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현실 검증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증,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 현실 검증력에 이상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혼자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보는 일 등이 생깁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의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정신과에 방문해서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구 증상이 있을 때 향후 조현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거의 없고 실제 사회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통, 요통 또는 근육통,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의 증상과 함께 다소 기이하고 엉뚱한 생각, 철학, 오컬트적인 부분에 빠지면서 이전에는 가능했던 기능들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환청, 망상과 같은 눈에 확 띄는 증상이 없기에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에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각과 망상이 조현병의 진단의 특이적인 증상인데 환각 중에서는 환시, 환청, 환우 중에서 환청이 가장 흔합니다. 환청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청은 주위에 사람이나 소리나는 사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소리나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청과 함께 또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망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망상이라는 단어를 매우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 정의하는 망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와는 꽤 다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내용이 비합리,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이에 대해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때문에 정신과에서 피해 망상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피해를 받을 만한 상황, 근거가 전혀 없는데 환자는 본인이 누구로부터 혹은 어떤 물체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주변의 교육, 설득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상 환청과 망상이 조현병의 가장 특징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조현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근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파민의 이상 분비입니다. 대개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과 망상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약 역시 도파민 분비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현병은 진단 후 첫 5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5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향후 그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특히 이 시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의 재발, 악화가 없는지 담당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계속 나누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신과 환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증상이 다 나았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과 비교해서 조현병이 더 무섭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조현병은 증상이 재발할 때마다 퍼포먼스, 즉 가정, 사회, 직장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하락하고, 이때 다시 치료를 해서 증상이 나아진다고 해도 퍼포먼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의 치료로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 즉 환청과 망상이 심한 상태라면 입원 치료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급성기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검증력에 심각한 장애가 오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사고, 인명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조현병 환자가 벌인 사고는 대부분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망상, 환청 정도가 극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